네, 안녕하세요. 채널 사운드시티의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쿠스틱 기타 녹음, 클래식 기타 녹음에 도움이 될 법한 그런 장비를 소개해드리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IK 멀티미디어사의 아이릭 어쿠스틱 스테이지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모듈과 그리고 자체 개발한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어쿠스틱과 클래식 기타를 녹음하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쿠스틱과 클래식 기타 연주와 녹음에 있어서 왜 굳이 이것이 필요하느냐, 이미 픽업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물론 어쿠스틱 기타, 클래식 기타를 위한 픽업 같은 경우도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주로 피에조 픽업과 그리고 마그네틱 픽업, 이 두 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발전을 했지만 픽업의 사운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이걸 그냥 연결해서 사용하셨을 때 생각보다 내추럴하지 않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항상 다채로운 장비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내추럴한 사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마이크로 직접적인 수음 말고는 방법이 없는 수준에 가까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IR 기술을 활용한 경우도 있는데, 이 IR 같은 경우도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제 소개를 해드릴 생각이지만, 모든 거에 있어서 그렇게 내추럴하진 않습니다. 즉 결국에 가장 최적의 선택, 최고의 선택은 마이크를 활용한 것인데, 문제는 이 마이크를 활용하는 것이 조건부가 있습니다. 바로 주변 노이즈 문제와 그리고 공간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쿠스틱 기타와 클래식 기타를 두고서 마이킹을 하고서 공연을 한다고 할 경우에 거의 독주의 수준의 주변이 조용한 공간이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걸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좀 잘 안정돼 갖춰진 그런 환경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녹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주변 노이즈가 없고 깔끔하게 소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연주자분들께서는 그냥 라이브를 할 때는 픽업 사운드를 통해서 연주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프리앰프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내추럴하게 사운드를 만들어서 하시게 되는데, 그 프리앰프들이 AEI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퀄리티도 좋지만 그만큼 가격도 높아서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쿠스틱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많이 하던 과정에서 찾아내서 보게 된 것이 바로 이 아이릭 어쿠스틱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외관과 그리고 조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아이릭 어쿠스틱 스테이지의 외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정면을 보시면 처음에 캔슬 피드백이 보이고, 그다음 톤이 보입니다. 톤 같은 경우는 여기 주어진 프리셋들이 이동한 개념이고, 캔슬 피드백은 만약에 피드백이 나고 있을 때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은 그 피드백을 없애도록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옆에를 보면 온오프가 있어서 배터리로도 작동을 하고, 혹은 여기 있는 5핀 USB로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배터리 넣어놨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 여기 뒷단을 이렇게 빼서 보시면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터리 장착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배터리가 있으니까 한번 온을 올려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먼저 톤을 누르면은 이렇게 내추럴, 웜, 브라이트 해가지고 세 종류의 사운드 프리셋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은 나일론에 불이 켜지면서 또 세 개의 프리셋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서는 페이즈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이크 연결도 되지만 여기에 억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픽업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픽업 사운드가 연결이 됐을 때 위상적인 문제들에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요 페이즈 구간이 존재하게 되어 있고요. 마이크의 사운드와 그리고 픽업의 사운드를 조절하는 것은 바로 여기 믹스, 이 노브를 돌려주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볼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면 빠져나오게 돼서 여기서 조절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눌러서 고정을 해서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연을 할 때 안정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각 단자들은 4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옥스다는 제 기타 픽업에서 나오는 라인을 연결하실 수가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 E는 마이크입니다. 아이릭 어쿠스틱 스테이지에서 제작한 마이크를 바로 여기에 이렇게 꽂아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5핀 케이블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USB 파워로도 작동을 할 수 있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32비트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나쁘지 않게 녹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별도의 아웃풋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걱정거리는 있습니다. 다음 아웃풋이 있는데, 일단 이 아웃풋이 저희가 모니터링을 위한 아웃풋이 아니라 대부분 앰프나 믹서에 연결하기 위한 아웃풋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보니까 TS 케이블 전제로만 보이고 TRS 케이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대로 모니터링 하시기에는 힘든 그냥 다른 장비로 연동하기 위한 아웃풋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 외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사용을 할 준비가 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다면, 여기에 톤 버튼에 밑에 보면 홀드 하면 칼리브레이트가 있는데, 내 기타에 맞춰가지고 모듈의 사운드를 좀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톤을 쭉 누르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깜빡이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 기타들을 개방한 상태에서 쳐주고, 그리고 1번 프렛 전체를 잡고서 쳐주고, 그 다음에 2번 프렛 전체를 잡고서 쳐주는 식으로 해서 12번 프렛까지 해준 다음에
다시 눌러서 하면은 그 세팅에 맞춰가지고 EQ 값이 조절이 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용법이 다 끝났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사용법이 간단하고 조작도 간편하게 되어 있고 이 시스템이 많지 않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쿠스틱 사운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릭 어쿠스틱 스테이지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장단점을 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장점으로서는 확실히 마이크를 활용한 기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내추럴한 사운드를 자연스럽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저도 많이 찾아왔었던 바로 그런 류의 장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많은 걸 거치지 않고서 내 내추럴한 소리를 받아들이고 주변의 노이즈들을 많이 컷해준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서는 바로 포터블함입니다. 굉장히 작고 뒤에 벨트 등에 걸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스트랩이나 이런 데 거실 수도 있고 혹은 뒷주머니 쪽에 벨트에 걸어가지고 안정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포터블함에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하자면 조작이 되게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버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신 거나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USB 파워뿐만 아니라 배터리 파워로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라이브용으로서 썼을 때 충분히 괜찮으시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단점을 이야기해보자면 이 기기는 5핀을 통해서 USB 단자를 꽂게 되었을 때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 인풋을 통해서 들어온 사운드가 곧바로 녹음이 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쓰기는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아웃풋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아웃풋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TS 케이블로 나가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 활용을 하실 때에는 저희가 이것 자체를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 활용하기보다는 이걸 연결해가지고 여기 아웃풋에 나온 단자를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인풋에다가 넣어서 녹음을 한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서는 바로 이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 자체가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제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이 굉장히 얇다 보니까 이게 단선이 나기 굉장히 쉬울 거거든요. 관리를 잘 못하면 혹은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아마 분명히 단선이 잘 될 텐데 이것들이 망가졌을 때 다시 재구매를 할 수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게 수월하게 아무 데서나 구할 수는 없겠죠. 아이릭 어쿠스틱 스테이지를 취급하시는 가게에서만 찾아낼 수가 있을 법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역시나 주의사항에 가까운데 이게 아무리 주변 사운드를 컷할지라도 분명히 마이크이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나고 있는 거는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걸 꽂고서 모니터 스피커를 들으면서 녹음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형태는 좀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이브에서도 주변 악기들 사운드가 굉장히 클 때 내 아이릭 어쿠스틱 스테이지를 연결해서 어쿠스틱 연주를 한다라고 하시
하시면 거기서도 어쩌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물론 피드백 캔슬이 존재하긴 하지만 불안정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리그 어쿠스틱 스테이지의 장단점을 좀 알아보았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최종 결론과 추천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생각했을 때 어쿠스틱을 간편하게 작업할 때 이만한 것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고퀄리티의 어쿠스틱과 클래시컬 기타의 사운드를 얻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마이킹이 되어 있지만 모듈을 통해서 컷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후작업이나 추가 기기가 어느 정도 필요함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어쿠스틱 기타가 찰랑거리는 사운드를 녹음하게 될 때 어쿠스틱 연주곡을 하기보다는 그냥 어쿠스틱 사운드를 지원하는 형태로 할 때 아이리그 어쿠스틱 스테이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추천해드린 건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서 월드 뮤직을 하시면서 주변에 아랍 음악이나 혹은 좀 새로운 음악들, 중동 음악들 이런 쪽까지도 이제 뻗쳐서 나가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내추럴한 기타 사운드를 위해서 바로 이 아이리그 어쿠스틱 스테이지를 활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 뮤직을 하신 분들이 풀 드럼 키트나 이런 큰 악기들을 활용하시기보다는 좀 더 소규모 악기들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드 같은 경우나 약간 콩가 이런 느낌의 악기들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라이브 공연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리그 어쿠스틱 스테이지를 연결해가지고 내추럴한 사운드를 연주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쿠스틱 구성의 사운드를 연주하시거나 혹은 좀 소규모 구성으로 연주하신 분들께서도 이 아이리그 어쿠스틱 스테이지를 활용하시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쿠스틱과 클래식 기타의 작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 아이리그 어쿠스틱 스테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